기억력 되살리는 1분 초간단 운동의 기적. 치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0세 넘었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생일도 잊어버리고 방금 둔 안경도 못 찾으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나도 이제 치매인가 싶어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74세 김광식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아내랑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당연히 잘 찾아갈 줄 아셨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셨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 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계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싶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내가 깨어날 준비가 끝났네요. 하고 웃어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하세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고 세포가 죽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최신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90세가 넘어도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스스로 살아나고 싶어 해요. 단지 우리가 그 전원을 켜는 법을 몰라서 뇌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뇌의 전원을 다시 켜는 4가지 리모컨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입니다. 이 4군데만 제대로 만져줘도 뇌에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자극을 주면 반드시 기억력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저랑 딱 3개월 이 동작들을 하시고는 지금은 손주들 영어 단어까지 같이 외우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린 자신감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이 잠든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70세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존 수칙,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미리 공유해 두고 나중에 또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뇌의 전원을 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귀와 목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귀를 바깥쪽으로 기분 좋게 당겨주는 귀 날개 펴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을 들어서 양쪽 귀를 잡으십시오. 귀의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마지막으로 귓불이 있는 아랫부분을 차례대로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귀가 기분 좋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만 하십시오. 왜 귀를 당기는 것이 뇌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와 온몸의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길고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과 폐, 그리고 위장까지 다스리는 아주 고마운 신경이죠. 그런데 이 신비한 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살짝 얼굴을 내미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는 것은 뇌를 직접 만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귀를 당기면
뇌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부교감 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이때 귀를 자극해주면 뇌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심지어 뇌 속의 염증 수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귀 좀 만진다고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으셨죠. 그런데 이 운동을 며칠 하시더니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기 시작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귀 운동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입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오시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딱 5초면 끝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다 돌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치 거북이가 느릿느릿 움직이듯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추골 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액은 뇌 뒤쪽, 즉 균형을 잡는 소뇌와 생명을 유지하는 뇌간으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 통로를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좁아졌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 속으로 콸콸 공급되는 거죠. 김광식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늘 뻐근하셨는데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목을 풀어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평소 목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까닥까닥 움직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와 목을 먼저 자극하는 이유는 뇌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귀를 터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들 하죠? 자, 이제 뇌의 입구를 열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뇌세포에 직접 비료를 뿌리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더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혀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김광식 어르신처럼 3개월 만에 청춘의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뇌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뚫었으니 본격적으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비료를 듬뿍 뿌려줄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귀와 목을 만져서 뇌의 입구를 열었다면 지금부터 하실 두 가지 동작은 뇌의 깊숙한 곳을 직접 자극해서 세포가 새로 자라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종이와 펜을 챙기시거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세 번째 동작은 혀 밀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입안에서 해보세요. 먼저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아주 강하게 3초 정도 밀어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딱 15초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내가 혀를 얼마나 크게 잘 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혀가 왜 뇌 건강의 열쇠인지 아십니까?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8개의 근육이 뭉쳐진 아주 영리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간이라는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료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의 이름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뇌세포를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약이 많아지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혀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혀를 돌리는 게 좀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서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져서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혀 운동은 뇌를 깨울 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능력까지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동작입니다. 뇌의 지도를 넓히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가락 움켜쥐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으시거나 양말 속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양발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꽉 오므렸다가 다시 최대한 바깥쪽으로 쫙 펴주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필 멀리 있는 발가락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뇌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손만큼이나 아주 넓습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아주 넓은 지역에 전구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죠? 그건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이 단순한 동작이 손해를 자극해서 여러분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6주 정도만 이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발바닥이 땅을 움켜쥐는 힘이 생겨서 걷는 게 아주 든든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지면 뇌가 튼튼해지고 뇌가 튼튼해지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이라는 4가지 뇌 리모컨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입구부터 중심부, 그리고 가장 넓은 운동구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는 뇌 전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수면,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뇌의 전원을 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치매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4가지 동작을 다 배우셨으니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김광식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청춘내를 되찾은 비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일과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하는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 움켜쥐기 30초를 먼저 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뇌의 운동 영역에 전원을 가장 먼저 켜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셔서 세수를 하신 뒤에 거울을 보며 혀 밀고 돌리기 15초를 하세요. 거울 속 내 모습과 눈을 맞추며 혀를 돌리면 뇌가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를 전후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 5초를 하십시오. 뇌로 가는 혈관을 미리 열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귀 날개 펴기 10초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을 세트로 한 번씩만 하세요. 발가락, 혀, 귀, 목 순서로 딱 1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귀날개 펴기와 목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밤새 뇌 속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알람까지 맞추셨다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몸에 배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며느리 생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파표동, 호수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하는 겁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뇌는 자극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피로해질 수 있으니 딱 기분 좋을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턱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혀를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돌려주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강도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운동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첫째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발이 바닥에서 잘 안 떨어지고 보폭이 아주 좁아진다면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실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뇌가 잠든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훨씬 더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에게 응원의 대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뇌 건강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딱 3가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70세가 넘고 8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 이 네 부위를 자극하는 하루 1분의 노력이 잠든 뇌의 전원을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셋째,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74세 김광식 어르신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이분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발걸음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 없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저에게 먼저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십니다.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자랑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뇌 건강 박사로 불리며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 4가지 동작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친구들이 너 요새 무슨 보약 먹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리모컨으로 매일 뇌를 깨운다고 대답하신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잊어버려 눈물 흘리시던 분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나눠주는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도 아직 새순이 돋아날 건강한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배운 동작들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뇌는 여러분이 들인 정성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4가지 동작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귀를 기분 좋게 쭉쭉 당겨서 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목을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돌려서 뇌로 가는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3번째로 혀를 힘차게 밀고 돌려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보약 비료를 듬뿍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 펴면서 뇌의 지도를 넓히고 내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1분의 기적이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 보았지만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큼 강력한 약은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매일매일 더 또렷해지고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제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다음에도 더 쉽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꽉 잡으시나요? 바지 입을 때 휘청거려서 자꾸만 주저앉으시나요? 단돈 5,000원으로 내 다리 수명 10년 늘리는 특급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걸 최고의 낙으로 알고 사셨던 분입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전을 수백 장씩 부쳐도 끄떡없던 분이셨죠.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딱 10분은 서 있기가 힘들더랍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결국 식탁 의자를 싱크대 앞까지 질질 끌고 가서 거기에 앉아서 설거지를 마치셨다고 해요. 박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이제 자식들 밥 한 끼도 못 해먹이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너무 서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댁 부엌에도 욕실 앞에도 의자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다 그런 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의 기둥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근육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해 보세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링으로 여러분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어떠신가요? 만약 손가락 링이 종아리에 딱 맞지 않고 헐렁해서 공간이 남는다면 죄송하지만 비상 상황입니다. 근육이 심각하게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걷기 불편한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연속으로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 3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3배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우리 몸의 엔진이자 연료 탱크입니다. 이 탱크가 비어버리면 당뇨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저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해보니 이미 당뇨 수치는 치솟고 있었고 다리 혈관은 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딱 3개월 만에 다시 서서 김장을 담그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도 2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든 헬스장 운동도 아닙니다. 집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쾌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순자 어르신을 다시 걷게 만든 그 기적의 처방전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탁 위에 2가지 하얀 보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2가지는 바로 달걀과 두부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저 먹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아무리 비싼 산삼을 드셔도 여러분의 근육은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 잘 챙겨 먹습니다. 된장국에 김치해서 밥 한 공기 뚝딱 비웁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은 70세가 넘어가면 근육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을 때는 고기 한 점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쏙쏙 근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 몸이 단백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 새 자동차라면 70대의 몸은 연료 주입구에 구멍이 난 낡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기름을 10리터 넣으면 10리터가 다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은 10리터를 넣어도 5리터는 바닥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60kg인 어르신은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음식으로 채우려면 매일 달걀 10개 혹은 우유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됩니다. 밤새 영양 공급이 끊기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내 팔다리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근육이 가장 배고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밥과 국 같은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근육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 계속 말라갑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평생 고기는 소화 안 된다고 멀리하시고 아침엔 누룽지나 끓여두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을 아사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밥 양은 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삶은 달걀 2개 아니면 두부 반무는 무조건 먼저 드세요.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순도 100%에 가까운 최고급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어르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옛말,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노년은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심으로 삽니다. 아침에 먹는 달걀 2알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기둥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평생 내 몸을 굶기고 있었구만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남편도 맨날 물에 밥만 말아 먹는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남편분 카카오톡으로 혹은 자녀분들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부모님 근육 지키는 법, 온 가족이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자, 연료를 채웠으니 이제 엔진을 돌릴 차례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TV 보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적의 움직임, 다음 파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에요.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관절 다 나갑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티 안 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내드린 숙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TV 보실 때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이 동작을 하십시오.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아리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 펌프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바로 종아리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펌프질이 안 됩니다. 그럼 피가 다리에 고이고 그게 굳어서 혈전, 즉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둥둥 떠다니다가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TV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식탁 의자나 벽을 살짝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설거지할 때도 물 끓일 때도 수시로 이 까치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퉁퉁 붓던 다리 붓기가 싹 빠지고 밤마다 찾아오던 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펌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소파에 앉아 계실 때는 무릎 펴기 운동을 하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5초만 버티세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에어백입니다.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TV 보면서 이 2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다리는 20대 못지않은 튼튼한 엔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아픈 게 단순히 근육이 빠져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고 무작정 운동만 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가짜 다리 통증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운동이 아니라 당장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합니다. 첫째,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쭈그리고 앉아서 쉬면 씻은 듯이 낫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허리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허리를 펴면 아프고 굽히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유모차나 카트를 밀고 다니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형외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둘째, 양쪽이 아니라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쑥 빠지는 경우입니다. 젓가락질이 안 되거나 한쪽 발이 자꾸 끌린다면 이건 100%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무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셋째,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막힌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심하면 발가락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다행이었던 건 이런 질환 없이 순수하게 근육이 부족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척추, 뇌, 혈관의 문제와 내 다리 상태를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구별이 잘 안 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다리 혈관과 신경은 괜찮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킵니다. 자, 이제 내 몸 상태도 알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순자 어르신이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지켰다는 기적의 하루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들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드리는 건강 비책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매일 지켰던 일명 다리 회춘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거창한 운동 대역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루틴입니다. 아침 7시, 박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기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로 10번. 밤새 굳어있던 발목을 풀어주면서 뇌에게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침 8시, 식사 시간. 식탁 위엔 무조건 삶은 달걀 2개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밥뚜껑 열기 전에 달걀부터 드십시오. 이게 박 어르신의 철칙이었습니다. 퍽퍽해서 싫으시면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먼저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 10시. TV 보시다가 30분이 지났다 싶으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화장실을 가시든 물을 드시러 가시든 무조건 엉덩이를 떼는 겁니다. 한 번 앉으면 2시간씩 드라마 연속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혈관 막는 지름길입니다. 딱 1분이라도 서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십시오. 점심 12시. 국수나 비빔밥 많이 드시죠? 이때 두부 반모를 깍둑썰기해서 비벼 드시거나 닭가슴살 캔 하나를 따서 섞어 드십시오. 탄수화물 폭탄을 단백질 폭탄으로 바꾸는 간단한 비법입니다. 오후 3시 추출할 시간입니다. 이때 떡이나 과자 대신 우유 한 잔 혹은 요거트 하나를 드십시오. 간식도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저녁 7시 설거지 하실 때 그냥 서 계시지 말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그릇 하나 닦고 한 번 들고, 헹구면서 한 번 들고, 설거지가 끝날 때쯤이면 종아리가 뻐근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자라는 신호입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 당기기를 10번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한 다리 근육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헬스장 갈 시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 지팡이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려고 마음먹은 분들 중에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 여기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콩팥이 안 좋은데 단백질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무턱대고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찌꺼기를 콩팥이 걸러내지 못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니시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보다는 적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무릎 아픈데 억지로 앉았다 일어나기 하지 마십시오. 관절 다 망가집니다. 대신 의자 잡고 버티기를 하세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무릎을 아주 살짝, 딱 5cm만 구부리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10초만 버티는 겁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이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운동하기가 겁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분들은 서서 하는 운동보다 앉거나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한쪽씩 들어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자세 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을 5kg만 빼보세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살을 먼저 빼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는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 화이팅, 힘냅시다 하고 대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기적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3개월 뒤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진 한 장,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성공했구나. 처음 오셨을 때는 발을 질질 끌며 들어오셨고 의자에 앉을 때도 끙차 소리를 내며 팔걸이를 짚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뒷짐을 지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털썩 앉으시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박 어르신은 동네 뒷산 정자에 서서 손주와 함께 V자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싱크대 앞에서 10분을 못 서 계셨던 분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산책로를 다녀오신 겁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설거지할 때 의자 안 갖다 놓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빡거려도 당황하지 않고 건넙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 발로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가 자식들 밥을 해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핑거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개월 전에는 헐렁해서 손가락 사이가 텅 비었던 종아리가 이제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 어르신께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놔드렸나요? 아닙니다. 그저 달걀 드시라 하고 까치발 드시라 한 게 전부입니다. 기적은 병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신다고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해서 냉장고 문에 붙여놓으십시오. 첫째, 아침밥보다 중요한 건 아침 단백질이다. 눈 뜨면 무조건 삶은 달걀이나 두부부터 챙겨 드십시오. 밥은 그 다음입니다. 내 근육에 연료부터 채워주십시오. 둘째, 30분의 법칙을 기억하라.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셔도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한번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셋째, 광고 시간에는 까치발을 들어라. TV 광고가 나오는 1분 동안 소파 앞을 서성이며 발뒤꿈치를 드십시오. 그 사소한 움직임이 여러분의 종아리를 강력한 심장으로 바꿉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3개월 뒤에는 웃으면서 산책로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80세에도 근육은 반드시 생깁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늙는 것이지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해집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자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입니다. 오늘부터 그 날개를 다시 힘차게 펼쳐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외출을 꺼리시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명쾌한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면 제발 이 영상부터 보십시오. 부지런함이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시간의 비밀. 70세 이상이라면 내일 아침 기상법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부지런해야 건강하다는 말 평생 신조처럼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새벽 4시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세가 되신 최태식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일찍 일어나는 게 보약이라며 늘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제 진료실까지 오실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태식 어르신은 병상에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스위치가 강제로 켜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은 급격히 요동치고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한 팥죽처럼 변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사고의 약 40%가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겪는 낙상사고 3건 중 1건은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밖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여러분의 안방에서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태식 어르신처럼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들도 이 시간의 비밀을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아침에 조심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지지 않게 만들어줄 생존 수칙 8가지입니다. 특히 앞에 4가지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치명적인 금기사항이니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태식 어르신이 도대체 아침에 어떤 실수를 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행동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제가 제안하는 9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333 기상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최태식 어르신이 쓰러졌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잠을 깨겠다는 의지로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셨거든요.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밤새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는 엔진 오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km로 달리면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액이 전신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머리에 있던 피가 발끝으로 확 쏠립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70대 어르신들 10명 중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 이때 딱딱한 방바닥이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면 고관절이나 머리를 크게 다칩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이 부러져 누워 계시게 되면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9분을 아끼려다 남은 여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 딱 9분만 참으십시오. 먼저 누운 채로 3분간 가볍게 손발을 쥐었다 펴며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또 3분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주변 가구를 잡고 3분간 제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9분을 투자해야 여러분의 혈관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몰아붙였구나 하시며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침은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와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원한 찬물 한 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고 믿으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30도 전후의 미온수를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의 비상경보 시스템인 자율신경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깬 심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찬 기운이 위장 근처를 지나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추는 급성 정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 마시는 속도 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액량이 급증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가 늘어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로 준비하셔서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온도를 맞춘 뒤 삼키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신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 온몸의 독소를 안전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아침 심혈관 사고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기, 그리고 찬물을 급하게 마시지 않기.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핵심 수칙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두 가지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못하셨을 내용들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놀라셨는데요. 여러분의 혈관을 끝까지 지켜줄 나머지 핵심 솔루션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운동하러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 건강을 위해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에 가거나 공원을 걷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겨울철 새벽의 찬 공기는 여러분의 심장에 치명적인 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최소한 해가 뜬 뒤 기온이 충분히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새벽 운동이 이토록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치 고무줄이 차가운 곳에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우리 몸의 수축기 혈압은 약 1.3 정도 올라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 새벽에는 평소보다 혈압이 10에서 15 이상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심장이 억지로 피를 보내려다 보니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고 결국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월과 1월에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1년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잠도 깨고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씻으셔야 한다면 저녁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표면의 혈관을 한꺼번에 활짝 엽니다. 그러면 원래 뇌와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들이 갑자기 피부 쪽으로 썰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뇌에는 일시적인 빈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저혈압성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미끄러운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사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부딪히면 뇌출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관절이 골절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세수만 하시고 샤워는 몸이 충분히 안정된 저녁으로 미루십시오.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아침 식사만큼은 짠 된장찌개나 장아찌를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짭짤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행동은 아침 혈압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아침 식사는 최대한 담백한 죽이나 계란찜 위주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금, 즉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관 속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뇌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뇌경색 환자의 80%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혈관 탄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므로
아주 적은 양의 소금에도 혈관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처음에는 고역일 수 있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혈압약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걸 어떻게 다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침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안전한 생활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거든요. 먼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몸에 안전 퓨즈를 올리는 것입니다. 4시부터 9분 동안은 무조건 333 기상법을 하세요. 눈을 뜬 채로 3분간 누워 계시고 이어서 3분간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3분은 제자리에 서서 몸의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9분을 못 참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침대 옆에 노인용 간이변기를 하나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선택입니다. 4시 9분부터는 혈관의 윤활유를 채울 시간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30도 정도의 미온수를 아주 천천히 드세요. 종이컵 1컵 분량을 15분에 걸쳐서 조금씩 머금으며 마시는 겁니다. 이때 벌컥벌컥 마시면 심장이 놀라니까 반드시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4시 25분부터는 방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세요. 밖은 아직 춥고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리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시 50분부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자극적인 곡물보다는 부드러운 야채죽이나 단호박죽처럼 속이 편한 음식이 좋습니다. 소금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담백한 식사가 여러분의 혈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5시 20분에는 드디어 약을 드실 차례입니다. 빈속에 약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벽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죽 한 숟가락이라도 드신 뒤 5분 정도 있다가 약을 복용하세요. 그래야 위장장애 없이 약의 효능이 온전하게 발휘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새벽 기상이 위험하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옵니다.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어설 때 심장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더 잘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일수록 333 기상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멈추자니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70세 이전의 내 몸과 70세 이후의 내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견뎠던 추위도 이제는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은 해가 중천에 뜬 오전 10시 이후에 하세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이 뼈 건강과 비타민 D 합성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오늘 이 계획을 보시고 나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파이팅이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서로에게 큰 용기가 되고 함께 건강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강의 들으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의사인 제 욕심에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드리다 보니 내용이 꽤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아니 20년 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최태식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시간의 안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는 우리 혈관이 가장 지쳐있고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깨우는 방식이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강조해드린 333 기상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누워있는 3분, 앉아있는 3분, 서서 버티는 3분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신호를 보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온도의 안전입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시원한 찬물 한 잔이나 잠을 깨기 위한 뜨거운 샤워는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미지근한 온도에 맞추세요. 물도 미지근하게 씻는 것도 미지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내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동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릴 때는 오전 10시 이후로 활동 시간은 늦추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극의 안전입니다. 짠 국물과 장아찌로 가득한 아침 식탁은 혈압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아침만큼은 내 몸을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담백하고 싱겁게 드세요. 또한 공복에 독한 약부터 삼키지 마시고 가벼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달래준 뒤에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도 지키고 약의 효과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8가지 금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만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10년보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1년이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최태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규칙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을 실천해 보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약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보며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하고 내일 아침 알람 시계를 조금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대단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안방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